안녕하세요. 11시 구해줘 스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고요. 자, 오늘은 좀 하루하루 예측이 좀 어렵다라는 게 느껴지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오르는 만큼 이제는 좀 부담도 있고요. 코스피는 좀 장중에 계속 등락을 거듭했고 코스닥은 또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하락하면서 오늘 좀 끌어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특징주나 상승주들 중에서는 그동안 못 봤던 종목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 먼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코스피는 13.16포인트, 0.57% 상승하면서 2,432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1.7% 하락입니다. 오늘은 845선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자, 오늘 양시장은 다시 한번 개인들의 힘을 확인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3,550억 이상 사들였고요. 외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였던 오늘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수급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의 거래량이 오늘은 좀 남달랐는데요. 개인이 4,300억 이상 사들이면서 코스피보다 매수세는 더 강하게 들어왔고요. 역시나 외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장 주인공은 2차 전지 좀 살펴봅니다. 2차 전지 안에서도 확실히 장비주들이 더 강했고요. 오늘은 후발주들의 강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계속 급등하는 모습들 보였고요. 오늘도 러시아의 백신 등록 소식이 있었죠. 오늘은 오랜만에 여행 레저나 카지노 또 면세점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노랑풍선이 상한가 도달했고요. 참 좋은 여행과 모두 투어 등도 두 자릿수 급등 보였던 오늘이었습니다. 또 하지만 러시아 백신 등록이라는 같은 소식에 바이오는 좀 울었던 하루였죠. 바이오나 진단키트 또 치료제 관련주들은 오늘 일제히 떨어졌는데요. 상승이 있으면 눌림도 있고 또 조정이 있으면 상승도 있는 거겠죠. 계속 관심 두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오늘 장과 함께 또 내일 장 전략 미리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내일은 또 체크해야 될 이벤트가 많습니다. 옵션 만기이기도 하고요. 또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논의도 있고요. 또 세계 주가 지수죠. MSCI 리밸런싱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 속에서 내일 장은 또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먼저 전략들 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종목들 구해 드릴 거고요. 또 두 분의 전문가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 분석해 주실 텐데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 구해줘 스탁 지금 유튜브로 동시 시청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혹은 머니투데이 방송 검색해 보시고요. 들어오신 김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을 구해 주실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도 한 발 먼저 앞서 나가는 동학개미 될 준비 되셨을까요? 이 밤 저희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조합이 또 등장을 하셨습니다. 강현재, 박재성 전문가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 구해줘 스탁 오늘도 여러분들 구해드릴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구해줘 하고 외쳐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 참여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오늘도 종목 구해드릴 거고요. 혹시나 오늘 방송 시간에 사연 채택이 안 되더라도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부지런히 구해드리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내 사연을 좀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열어두고 있죠. 자, 먼저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 켜주시고요. 이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클릭하시면 게시판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대체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들 남겨주시고요. 또 요즘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으신지 자세하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는 오늘도 신규 매수할 종목들 부지런히 구해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어떤 이슈와 또 뉴스에 관심이 있으신지 관련해서 어떤 업종에서 종목들 찾으시는지 함께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와 게시판 지금부터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사연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현명한 투자자는 이 시간 오늘장 복습을 하고 또 내일장 예습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오늘장 함께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코스피는 강현재 전문가의 분석이 좀 궁금하네요. 전문가님. 자, 코스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좀 장중에 등락이 너무 컸어가지고 사실 체감상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계속 하락을 했다가 또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뭐 강보학번에서 잘 마무리를 해줬습니다. 내일장이 좀 걱정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선 뭐 오늘장 정리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저는 뭐 돌격하다라는 표현으로 좀 오늘장 정리를 하고 돌격하라라는 표현으로 좀 오늘장 한마디 정리를 하고 좀 시장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뭐 우선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밤에 그 미국 증시 같은 경우 모두 하락을 했던 부분들과 또 이제 내일 그 옵션 만기일 그런 이슈들이 좀 겹치면서 사실 장 초반에는 그 조정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감이 좀 발생을 했던 그런 지수의 흐름이 좀 나왔었습니다. 뭐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앞에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결국에는 상승 마감을 해냈고요. 뭐 지금 다른 코스닥 대비해서는 좀 그래도 선방한 그런 흐름 보여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 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행진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진행을 하던 그런 부분입니다.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지난주쯤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수가 이제 사실 이대로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아직까지 이 상단에 있는 그런 고점, 고밸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뭐 한 번은 단기 조정,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어떤 조정이 좀 나와주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주길 개인적으로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나와주어야 그래도 뭐 건전한 상승 그리고 뭐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다. 뭐 걱정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은 말은 이렇게 했지만 계속해서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돌격하라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고요. 뭐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도 이제는 조금 겁이 나긴 합니다. 뭐 이전에 제가 2300선을 좀 돌파를 하기 직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시장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정이 나온다면 사실 평소처럼의 단순한 단기 조정이 아닌 평소보다는 조금 더 확대된 조정 파동이 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장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영향을 받아서 오늘 사실 이 장 초반에 거의 투매 현상이었어요. 투매 현상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과언이 아닐 만큼 그렇게 강한 조정이 나왔었는데 뭐 결국에는 이 개인,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좀 개인이 다 상쇄를 시키면서 결국 장 막판에는 이 외국인과 기관도 이 동시호가 때에는 또 매수 수급을 좀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또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을 한 번 더 끌어올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뭐 지금 우리 시장에서 보여지는 그 시장 흐름 자체가 사실 제가 뭐 너무 나쁜 얘기만 했는데요. 사실 뭐 그렇다고 해도 저는 우리 시장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또 기반이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글로벌적인 경기 부양책의 이슈들이 좀 진행을 하면서 좀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어쨌든 바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 주가 거의 막바지일 것 같은데요. 실적 발표 일정을 통해서 또 어쨌든 종목들이 상승을 보이고 있고 또 사실
사실 지금까지 갔던 종목들도 많이 있지만 안 갔던 종목들도 키 맞추기 장세로 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 전체가 올라오는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또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그 경제 성장률을 1위가 전망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한번 봤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살펴본다면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건전성이 많이 이탈되진 않고 뭐 과도한 그런 상승은 아니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뭐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뭐 메이저 수급이 좀 이탈이 되긴 했지만 개인 수급이 다시 한번 동학개미 운동이다라고 하죠. 다시 한번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만 살펴본다면 다시 한번 개인들이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는 미국 시장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밤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대비해서 다우존스가 좀 강하게 좀 약세 마감하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봤을 때 다시 한번 이 미국 증시들과 한번 커플링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현재 전문가 코스피를 돌격하라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 전문가님도 사실 조금 두렵거나 좀 무서운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또 쉬지 않고 올라왔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면서 아직 좀 남아있는 뭐 실적 기대되는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키 맞추면서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있으니까요.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또 투자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떨까요? 코스닥 얘기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은 박재성 전문가에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자, 네. 코스닥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좀 너무 빠르게 올라온 만큼 조금씩 좀 눌리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좀 바이오주의 영향이 좀 컸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코스닥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선 코스닥 시장을 먼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메인 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현재 전문가님께서 뭐 어쨌든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반적으로는 아직도 상승 기류는 남아 있다라는 말씀이었고 저도 지금 그 부분에 굉장히 동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메인 세트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는 워밍업, 이제 준비 운동은 끝났고 정말 정말 선수들의 시작이 조금 더 보여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부터는 초심자의 행운으로 내가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네, 내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차별화를 더욱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뿐만 아니라 코스피 시장에서도 전에는 개인 투자분들이 전혀 건들지 못했던 종목들이 시장에 굉장히 파급력이 있지 않은 내용으로 굉장히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굉장히 극명한 차별화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들은 오르지 않고 있어서 어떤 종목들이 오르지라고 해서 종목들을 봤을 때 굉장히 초대형주의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러한 자금 이동은 조금 쉬운 종목에서는 앞으로 먹을 떡이 조금 적어지지 않은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전혀 손대지 못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뭐 여러 전문가님들께서 이전에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들은 오르지 않는 시장이 올 수 있다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그러한 상황들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시장에서는 조금 더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굉장히 5G 업종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초대형주의 움직임은 오늘도 강했고요. 시장의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상승은 아직까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한 업종, 강한 종목은 여전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투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시장 지표들을 보면서 시장을 예측하기보다는 항상 투자자분들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투자에 임해야 되는지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초보자 때 자주 하는 실수가 뭐 수익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났는데 한 번 손실이 날 때 그 수익금을 모두 반납하고 뭐 몇 배 이상의 손실금을 토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조금 노련한 자세로 시장을 먼저 관찰하고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에 임하면은 앞으로 조금 더 시장에서 좋은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시장은 항상 열려 있고 시장 상황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더 공부해가면서 투자에 임한다라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투자 건강하고 재미있게 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강현재 전문가님과 종목으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워밍업은 이제 끝났다. 이제는 메인 세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 혼자서는 좀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이 좀 안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 또 전문가들의 눈으로는 어떻게 시장을 보는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좀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감된 오늘 장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종목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성공 사례로 바로 돌아올게요. 자, 오늘 장 복습은 끝이 났고요.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종목들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해줘 스탁의 전문가들 또 종목들 어떻게 구해주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자, 수익률들 확인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강현재 전문가와 첫 번째 성공 사례 먼저 다뤄볼까 하는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이 시간 제가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꼭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자, 넷마블 또 호실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또 하반기도 또 성과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자, 넷마블 또 구해주셨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지금 20.3%가량 보이고 있는데요. 자, 하반기 실적도 좋을 거다라는 전망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우선 뭐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닌 지난주에 목표가를 설정해드렸던 거는 이제 돌파가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우선은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이 끝나고 발표가 됐죠. 이 실적 발표가 138% 이상 정도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좀 지금 시간 내에서도 어느 정도 좀 상승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가 제가 이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1차 목표가로서 설정을 해드렸고요. 목표가 도달하더라도 매도하지 마시고 보유 관점 계속해서 유지하시면서 다음 목표가까지 한번 기다려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잘 가지고 계시다면 지금 충분한 수익권이실 거고 어제하고 그저께죠. 이 거래일 전부터는 사실 좀 불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짝쿵 이 눌림목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요. 근데 제가 항상 이 종목을 추천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 눌림목 구간에서 이 반등 구간일 때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이게 과연 재료 소멸일지 아닐지는 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최근 같은 장세에서는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된 다음에 더 가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홀딩 유지하시면서 내일장까지도 한번 좀 보시고요. 1차적으로는 제가 13만 8천 원을 목표가로 제시드렸는데요. 2차적으로 전고점 16만 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2차 목표가 좀 살펴보시고 이쯤에서 이제 다시 한번 현금화를 진행을 하시면서 향후에도 또 어쨌든 이 게임주들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상장이라던가 또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IPO 일정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한 번 더 눌려줄 때 그때 다시 한번 매수 관점 한번 노려보시는 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넷마블로 수익 챙기셨을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가적인 전략도 긍정적입니다. 2차 목표가 16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하시니까요. 홀딩 하시면서 수익 더 키워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마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이어서 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코리아 센터가 좀 궁금한데요. 이번 주 계속해서 야금야금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오늘도 또 거래량이 좀 실렸고요. 코리아 센터 지금 최고가 수익률 23%가량 보이고 있는데요. 자, 역시나 목표가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2차 목표가를 잡아주실까요? 어떻게 볼까요? 우선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산업 전반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산업 전반적인 형태도 좀 많이 변형이 되면서 수혜가 좀 예상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기업 이미지 차원에서도 좀 굉장히 좋은 쪽의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일단은 호실적에 대한 예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좀 살펴보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실적 발표 이후에도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최근에는 실적 발표 이후에 더 강하게 가는 모습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유지해 보시는 거 당연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해외적인 매출에서 있어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내일 실적 발표, 일단 기존에 제가 매수가를 드렸을 때, 제시를 드렸을 때 지금 보유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내일 실적 발표 때까지 한번 또 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파동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때 이 조정을 확인하시고 조정 시작 파동 중에서 한 번 더 현금화를 진행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눌림목 받고 하반기에 대한 어떤 어쨌든 산업적인 전환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까지도 노려볼 수 있게 중장기적 관점으로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리아센터 역시나 또 좋은 종목으로 구해주신 만큼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요,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살짝 있을 수 있다. 눌림 이후의 흐름을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라고 하시니까요. 어떻게 가져가실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럼 박재성 전문가의 종목들도 좀 사이좋게 살펴봐야겠죠. 전문가님, 네. 저는 사실 또 이상한 공약 하나 걸어주셔가지고 좀 피하고 싶은데, 쌈바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다라고 가지고 와주셨어요.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네, 일단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강현재 전문가님과 저희 앵커님이 공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내일이라도 목표가 좀 도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너무 강압적인 공략 아닙니까? 네, 혹시 그 방송을 놓치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저희가 아니고 박재성 전문가가 목표가를 도달할 시에 쌈바춤을 추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네. 정정을 해드릴게요. 네, 전혀 아니고요. 여기 두 분께서 쌈바춤 춰주실 겁니다. 네, 아무튼요. 뭐 일단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뭐 예정대로 하반기에 4공장에 대한 내용이 발표가 됐고, 그다음에 그 규모랑 금액은 굉장히 시장 예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뭐 송도 쪽에 상암 경기장 1.5배 정도 되는 규모의 크기라고 하고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뭐 삼성이 현재 반도체 시설 투자라든가 뭐 이렇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마음 먹고 모든 다방면에서 선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이 이런 위기에 투자를 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위기를 뚫고 헤쳐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돋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런 방법으로 여태까지 시장에서 살아남고 더욱더 단단해진 삼성 계열 그룹사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앞으로 CMO 시장에서 규모를 1위를 달성을 하려고 마음 먹은 상태인 것 같고요. 예상보다 조금 더 큰 투자를 한 게 4공장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조금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조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박스권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저께 이제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지금 단기 박스권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공격적으로 앞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은 이 분야에서 내가 조금 더 점유율을 높여나가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전 앞부분에서 상승을 할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00만 원에 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 잠시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잊지 않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항상 보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매수 심리,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시키도록 하겠습니다. 90만 원 상향시키도록 하고 90만 원에 도달할 시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쌈바춤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투원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게임 업황은 굉장히 호황기 맞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주들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 또한 굉장히 나이스한 상황이고 이 미투원 같은 경우는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113억, 그다음에 분기 지금 최대치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미투젠 같은 경우 18일 날 상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시장에 단기적인 모멘텀이 남아있고 조금 더 지켜볼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더라도 지금 전혀 장중에 이탈 없이 21선, 5일선 지켜주면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미투젠 자회사 상장 이슈로 해가지고 크게 한번 단기 박스권을 뚫고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홀딩 전략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후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후성도 지금 요 장대 양봉 쓴 날 거래 대금이 뭐 2,300억 정도가 터졌지만 굉장히 시장에서 아직 큰 움직임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승 기류 여전히 남아 있고 지금 이러한 조정 구간들이
이러한 장대 양봉이 쓰고 주가가 지금 빠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지금 단기 이평선 보더라도 20일 이평선 지켜주고 있고 이 장대 양봉이 쓰기 시작한 시초가 안에서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주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로 조금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제시해드린 목표가 지켜보시면서 보유 전략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종목으로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성 전문가 총 3종목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차 목표가 잡아주셨는데요. 2차 목표가 9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해주셨고요. 미투온과 후성 같은 경우는 계속 홀딩 하시는 전략으로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고 중간 점검까지 함께 도와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성공 사례와 중간 점검까지 도와드렸는데요. 혼자 하기는 불안한 시장이고요.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하시면 즐겁게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즐겁고 또 즐기면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도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종목 함께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해줘 스탁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오늘도 구해줘 스탁 시간입니다. 저희 구해줘 스탁에서 제일 많이 기다리시는 시간이죠. 자, 지금부터 바로 여러분들 구해 드릴 텐데요. 혹시 아직도 사연 안 보내신 분들 있으실까요? 저희 문자와 게시판 활짝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문자 번호는 샵 9100번입니다.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신규 매수할 종목들 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오늘 방송 시간에 채택이 안 될 경우에는요. 저희가 방송 시간 외에도 구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사연 보내주시고요. 자, 저희 게시판 들어오시는 방법도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주 사용하시는 초록창에요.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로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보이실 거고요. 자, 사연 신청하러 가기라는 빨간 버튼 있습니다. 이 버튼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바로 글쓰기 버튼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남들한테 못하는 얘기들, 고민들 다 털어놔 주시고요. 또 어떤 종목과 또 어떤 업종 안에서 또 구해보고 싶으신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종목 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지수는 올라가는데 어떤 종목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도 구해드릴 테니까요. 계속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벌써 사연들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첫 번째 사연 열어보도록 할게요. 게시판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요. 역시나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요. 실적주 얘기하시는 분 사연 보입니다. 최선미 시청자님의 사연 열어볼게요. 문자가 굉장히 짧네요. 실적주 하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최선미 시청자님 어떻게 구해드릴지 키워드부터 정리해볼게요. 자, 8월
아직까지는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주에 좀 맞춰서 매매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사연은 바로 박재성 전문가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어떤 종목들이 좀 호실적을 기록할지, 또 앞으로 좀 기록을 할 수 있을지, 좀 전망이 좋은 기업을 선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으로 구해주실까요? 네, 방금 저기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네. 지금 실적이 좋은 거 플러스 앞으로 어떤 게 더 좋을지. 제가 보는 지금 실적 시즌에 맞는 시장은 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시장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보다 앞으로 이 실적이 개선이 될지 더 좋아질지라는 부분에 지금도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 같고요. 이 종목 지금 강현재 전문가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인데 코리아 센터를 제가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내용도 좋고 주가의 흐름 또한 굉장히 좋은데 투자자분들께 한마디 제가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은 이러한 차트가 왜 좋고 주가가 왜 올랐는지 항상 이 왜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올랐을까? 이게 왜 떨어졌을까? 이 기업이 어떤 내용으로 왜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을까? 이 왜라는 질문을 항상 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신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쇼핑몰을 제작을 하고 있고 글로벌 이커머스 전문 기업입니다. 지금 2분기에 대한 실적 또한 굉장히 좋은 상태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앞으로 3분기, 4분기 더 미래에도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이 이 기업의 성장 촉진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사업 영역에서는 글로벌 소싱과 물류, 그다음에 빅데이터 사업 분야에 대한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 1위 플랫폼인 몰테이를 운영하는 게 바로 코리아 센터입니다. 사실 직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까다롭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저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직구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몰테이를 이용을 하면은 해외 사이트를 직접 가입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한글 번역도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되고 결제하는 방법 또한 국내 카드든 해외 카드든 전혀 상관없이 한 번에 결제된다라는 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물건을 검색할 때도 한글 검색까지. 그러니까 국내에서 인터넷 온라인 쇼핑을 똑같이 하는 방법으로 직구를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직구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불편했던 점들 때문에 해외 직구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해외 직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 매출에도 굉장히 좋은, 굉장히 나이스한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사람의 심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사람들이 편리하거나 더 좋은 제품을 쓰면은 사실 그 전에 쓰던 거를 못 쓰는 성향이 조금씩 있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려드리면은 지금 여러 가지 이어폰들이 사실 선이 없어졌어요. 선을 없는 이어폰을 쓰다가 다시 선이 있는 이어폰을 써봤는데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직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어려웠는데 또 쉬워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좋은 해외 직구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주가 흐름 단기 이평선들 수렴하면서 단기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항상 올라와 있을 때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언제 주가가 반응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이러한 흐름들, 연속된 장대 양봉 속에는 이 주가가 단기 박스권을 뚫고 내가 어디로 갈지 지금 이러한 양봉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위로 갈 거다라는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가는 비교적 비쌀 수는 있어도 이 방향성, 혹시 빠지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확실히 적어지는 구간에서 조금 더 좋은 수익폭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21,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15,600원 잡아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좀 실적을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까 했는데요. 글로벌 이커머스 전문 기업 코리아센터로 종목을 구해 주셨습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외를 나가지를 못하니까 또 직구로 배송으로 받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상반기에도 호실적을 기록했지만 또 하반기에도 실적이 좋겠다라는 부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목표가는 21,000원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15,6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된다라고 잡아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빠르게 다음 시청자님 구하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다시 열어주시죠.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요. 전문가님 부르시는 분이 있네요. 김지훈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열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저는 요즘 2차 전지 관련주들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앞으로도 크게 갈 수 있는 종목 어디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지훈 시청자님의 사연 바로 화면으로 바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도 앞서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관련주는 오늘도 좀 강했습니다. 이제는 좀 후발주자들도 움직이고 있고요. 좀 관련해서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자, 바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강현재 전문가가 좀 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장비, 부품, 소재 너무 관련해서 볼 게 많기 때문에요. 전문가님께서 좀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 찾아볼까요? 우선 오늘 시장만 보셨을 때에도 그동안에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던 부분에 대비해서 안 올랐던 장비나 소재주들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이제 좀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종목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스카이 E&M이라는 종목 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스카이 E&M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튬 2차 전지의 주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전해액 소재와 이제 LCD 패널 공정 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에천트 소재를 주력으로 해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전기차용 중대형 2차 전지 그 전해액 첨가제를 좀 개발한 상황이고요. 고객사로는 이제 솔브레인이나 LG화학, 삼성 SDA 같은 이런 글로벌적인 굵직굵직한 기업들을 주요 매출처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전해액 소재 1위 기업이기도 한데요. 이 조금 더 살펴드린다고 한다면은 2차 전지 사업 부문 이외에도 이 엔터테인먼트나 이 미디어 사업 분야로의 그 신사업 확대도 진행을 됐던 부분이고요. 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이슈가 진행이 됐던 부분이죠. 이 생활방역 분야에서도 이번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그 신규 사업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좀 이전 대비해서 다양한 분야로서의 좀 수혜가 좀 전망이 될 수 있고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신규 사업 확장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만 더 살펴드리자면은 이 엔터나 미디어 사업 분야로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 다 아시는 기업일 겁니다. 이 초록뱀 같은 경우에도 이 초록뱀사와 이제 협업을 통해서 BTS 드라마 제작 발표를, 그러니까 드라마 제작에 대한 그 관련 업무를 좀 협업을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원래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이 전환사채 발행 이슈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말 그대로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이렇게 불거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양사 간에 이제 이 이슈에 대한 거는 마침표를 좀 찍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어쨌든 이 코로나 사태가 좀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좀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바닥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달 말일이죠. 7월 30일에 이 무기명 전환사채 그 발행을 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이슈 좀 해결이 된 상황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기업 자체 같은 이 이슈만으로는요, 이 기업으로의 돈이 좀 유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점에서도 또 호재성으로 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화면 통해서 수급적인 부분 한번 좀 살펴봐 드릴까 합니다. 자, 수급적인 부분.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 보시면 8월 4일부터 거의 한 7거래일, 8거래일 연속으로 지속적으로 기관에서 순매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이 메이저급의 그 수급도 유입이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지수 조정, 초반에 이 지수 조정 흐름이 좀 보여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분봉으로만 살펴보셨을 때에도 크게 하락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장 중반에 지수가 좀 반등을 보이면서 더 강하게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 마지막에 이 상승폭을 약간 반납하는 흐름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 주가가 강하게 좀 급등을 보여줬던 만큼 이 정도는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물량이니까요. 크게 더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마무리하면서 제 가격 전략 제시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보시면 어쨌든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다가 오늘 거래량 갑자기 폭등하면서 이렇게 좀 급등을 보였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기관 수급 이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상승 랠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목표가 4,270원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 좀 비교적 대비해서는 조금 넓을 수도 있겠지만 목표가 대비해서는 좀 짧게 2,0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 중에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보자라고 하셨는데요. 2차 전지 전액 소재로는 국내 1위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스카이 ENM으로 종목을 구해주셨고요. 계속 수급도 좋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목표가 4,27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2,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사연들 보내주시면 종목 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샵 9100, 샵 9100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짧게 종목 추천 또는 구해줘 하고 남겨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앞서 보신 사연들처럼 원하시는 업종이나 테마 함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털어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자, 포털 검색창에 구해줘 스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뜨는 링크 클릭하셔서 저희 MTN 구해줘 스탁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페이지에 사연 신청하러 가기 클릭하셔서 게시판 들어오시면 되고요. 글쓰기 버튼 클릭하시면 바로 사연 편하게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계속 문자와 게시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또 계속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문자 사연 함께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좀 많은 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연이 될 것 같습니다. 끝번호 6426님의 사연 바로 열어보시죠. 자, 이렇게 짧게 보내주셨습니다. 종목 추천하고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남겨주셨으니까요. 저 종목들 함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어떻게 구해드릴지 화면으로 풀어드릴게요. 자, 구해줘 또는 종목 추천 이렇게 많이도 보내주고 계십니다. 종목 추천이라고 남겨주셨으니까요. 좀 많은 분들 함께 참고해 보실 수 있는 사연일 것 같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찾아볼지 이번에는 박재성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자, 이번에는요. 어떤 업종이나 테마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좀 전문가님께서 요즘 눈여겨보는 종목이 어떤 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어떤 걸로 구해주실까요? 제가 조금 화끈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게 좀 제가 화끈할까요? 강현재 전문가님께 조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지금 미국과 중국이 조금씩 싸우고 있어요. 조금씩 다투고 있는데 얘네가 계속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글쎄요, 쌀까요, 안 개인적으로는 쇼잉적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앵커님께서는 얘네가 계속 조금씩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계속 갈등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네, 저도 이러한 갈등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에요, 그죠? 네, 유니온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미중 무역 전쟁,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뭐 미국, 중국들이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티키타카 하면서 조금씩 언쟁이 있을 때마다 바로 주가로 반응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거기서도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종목입니다. 뭐 사실 지금 기업의 내용보다는 시장에서는 오로지 미중 트러블에 대해서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니온은 히토류 관련주인데요. 이 히토류는 반도체 기기 생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광물입니다. 이런 히토류 시장에서 중국은 95% 정도에 되는 매장량과 생산량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 문제 시 히토류라는 카드를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미중 외교 문제가 언급이 되면 이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이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조금씩 툭툭 치고 있어요, 서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 있는 중국의 영사관을 폐쇄한다라든가 뭐 화웨이를 제재한다라거나 최근에는 또 틱톡 어플 재미있는 어플인데 이걸 또 제재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 계속 서로 조금씩 작은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유니온의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유니온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상한가가 연속해서 나오고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주는 횡보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오로지 지금 고점을 향해서 5일선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상한가 이후 거래량이 터져서 이거 더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대량 거래량과 생긴 캔들을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 생긴 장대 양봉입니다. 이후 다시 기간 조정 주지 않고 고점 높여가면서 저점 역시 높여가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 조정에 따른 해지 차원에서 포트에 편입해놓고 보면은 또 굉장히 재미있는 싸움 구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900원 잡아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 그 속에서도 히토류 관련주로 엮이는 유니온입니다. 이전에도 한번 무섭게 급등한 만큼 또 좋은 수익 챙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목표가는 11,500원, 손절가는 8,9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빠르게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화면 열어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게시판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박우 시청자님께서 남겨주신 사연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많이 올라와 있던데 이미 많이 올라서 매수하기가 겁이 나서요. 이렇다 할 종목 매수를 못하고 있네요. 혹시 관련 종목으로 매수 진행해볼 만한 종목 하나 없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키워드 먼저 정리해드릴게요. 현대차를 공략하고 싶었지만 좀 놓치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주들이 계속 이번 주 좋은 흐름 보여줬었는데 자, 관련해서 강현재 전문가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차 말고 현대차와 좀 관련해서 살펴볼 만한 종목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에서 좀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까요? 일단 영화테크 바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테크요? 영화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전장 부품에서 전기차하고 2차 전지 관련 부품들을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자동차사와 그러니까 국내에 있는 주요 자동차사와 이제 북미, GM 등에 있는 그런 그 회사들에다 글로벌 OEM사에다가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고전압 배터리 같은 이 폐배터리 같은 것들을 가정용, 산업용으로 좀 리유지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현대차하고 수소 상용차에 대한 LDC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사실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52주 신고가가 나왔었는데 이후에 그 46억 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 결정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좀 반납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한데요.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15,000원 부근에서 어쨌든 그 저점을 지속해서 이제 그 지지를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반등 추세에 이어서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지지 반등 이어진 다음에 좀 그 반등 추세가 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고점 부분까지는 목표가 좀 설정을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이 스위스로 그 수소 전기 트럭이죠. 수소 전기 트럭을 10대 정도 이미 이제 수출을 한 상황인데 2025년까지도 1,600대 정도 지금의 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나는 160%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추가적인 수출을 좀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런 부분에서 그 대형 수소 화물차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현대차하고의 동반 성장에 대한 수혜가 좀 전망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일단 가격 전략 바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15,000원 부근에서 계속해서 지지를 이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최근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이 눌림목 돌파 구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고점 부분인 18,700원 1차 목표가입니다. 매도 진행하시면 안 돼요. 1차 목표가로 제시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번 파동의 최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14,200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테크로 종목 구해해 주셨고요. 이번에도 역시나 1차적으로 일단 목표가를 잡아주셨는데요. 18,7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14,200원 잡고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구해드린 종목 지금 바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오늘 구해줘 스탁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은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공매도 금지 연장 등 또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또 그 속에서 수익 잘 챙기시길 응원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강현재, 박재성 전문가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밤 11시에 돌아올 거고요. 마지막으로 유튜브에 MTN 검색하셔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꼭 눌러주셔서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